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밤사이 지리산 15mm, 순창 4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등 30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로 인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주 하수 종말 처리장의 시설 일부가 파손돼 600톤이 넘는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됐습니다. 하천을 오염시키고 상수도원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의 축산 분뇨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장비가 멈춰섰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하수종말 처리장의 반응조를 지지하던 부력통 지지대 3개 가운데 하나가 파손된 겁니다. 고장난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이곳에 고여있던 하수 400여 톤을 반대편 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비 파손으로 하루 처리 용량 3,000톤 가운데 2,400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0톤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방류수의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약 2만 ppm으로 기준치의 2,00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방류 수리 기준 10ppm인데 우리가 조금 유예를 해주라. 최대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장비를 복구하는 데 사나흘, 길게는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된 하수는 금강으로 흘러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자칫 상수원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수나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년째 된 낡은 장비를 제때 정비하지 않아 더러운 물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혁신도시에서 또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김제 용지의 축사 때문인데 악취의 원인과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문 열어놓으면 냄새가 좀 이렇게 분유 냄새 나긴 하더라고요. 좀 심하게 냄새가 났죠. 안 좋았죠. 악취는 6km가량 떨어진 김제시 용지면의 가축 축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분리시설을 통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는데 어제처럼 저기압의 분리 작업을 하거나 서풍이 불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시도하는 악취 제거 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시설 지도 점검, 그다음에 미생물제제 보급, 그다음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 노력 등을 통해서 악취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24개인 이곳의 축사를 매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축사 매입에 500억 원가량 필요해 정부가 예산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 완공의 악취를 없앤 것도 결국은 1,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사를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제 용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제거 예산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의 한 유치원이 인근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수년째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군산의 한 유치원입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지만 실내에서 체육 수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습니다. 바로 옆 새만금 산단 인입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놀이터 기구에도 먼지가 많이 쌓이기도 하고 저희 반 교실에도 창틀에도 많이 쌓이는 걸 많이 느끼긴 해요. 그래서 그 먼지 때문에 많이 아이들 지내는 환경이 좀 침해되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하고 있어요. 지난 2015년부터 유치원 주변이 온통 공사판으로 변하면서
학부모들의 마음 역시 편치 않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물차들이 다니는 거는 당연하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라도 사고가 발생될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에서 철도 경계선까지 거리는 불과 3m. 철도가 개통되더라도 열차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방음벽 설치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유치원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오후가 되면 바깥놀이가 시작이 됩니다. 바깥놀이가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활동할 때 교육 활동에 많은 침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한 철길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건물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균열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철도 공사로 애꿎은 아이들의 피해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마트가 전주 도심 한복판에 브랜드 명칭이 없는 이른바 노브랜드 매장을 열기로 하자 영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과 동일한 제품을 거의 절반 가격에 팔 예정이지만 입점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정창호 씨에게 요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영업 개시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품을 훨씬 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고사할 게 뻔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일반 슈퍼에서 파는 가격보다 반절 가격으로 팔았을 때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가 유통과 판매를 전담해 값이 싼 노브랜드 제품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겹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브랜드 매장은 소비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개장 1년 만에 전국 매장을 28개로 불렸습니다. 조만간 전주에 3곳에 입점을 예고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매장 입점을 막기 위해 사업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6월에 사업 조정 신청을 냈고 사업 조정 신청을 통해서 이마트 노브랜드가 우리 지역에 입점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조정 신청은 입점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 최종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지금의 신고제인 골목상권 진출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가제 실시로 사전영향 평가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막무가내식 진출이 막히는 만큼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산출 문제를 놓고 학부모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학교 정체성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조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개교한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이 학교는 조리과, 음악과, 회화과, 그리고 공예 디자인과로 나눠 학생을 선발합니다. 당연히 내신 성적도 각 과별로 분리해 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예술 계열은 내신 성적을 통합 산출하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통합 산출을 학교에 지시하자 이번엔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학과별로 교육 과정이 다르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과별로 교육 과정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이 통합 산출을 해가지고 성적을 낸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비교육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통합 산출을 지지하고 있어 학부모, 학생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빚어진 것은 학교 정체성 문제 때문입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분류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농업과 공업, 상업 계열로만 한정돼 있어 예술 계열은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로 분류되고 교육부 훈령에 따라 내신 성적을 통합 산출해야 합니다. 훈령이 지금 제대로 현장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맞거든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분리 산출이 맞을 것 같은데 규정이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은 전통문화고뿐만 아니라 전주예술고
그리고 마이스톡으로 지정된 4개 공업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수십 개 고등학교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훈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진안에서 100원으로 탈 수 있는 택시가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요금이 100원인 택시가 진안에 등장했습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주민을 위한 택시입니다. 진안군은 우선 진안읍 군상리와 군아리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한 뒤 내년부터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안읍 지역의 대중교통 쇠지역과 진안 고원시장, 터미널 관공서, 병원 등 활용 빈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교통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와 남원 우체국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으면 남원시가 긴급 생계비와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위기과정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준공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관리동과 자재창고, 제설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운전원과 도로보수원 등 19명이 근무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는 동방제유가 장수 농공단지에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장수군은 동방제유 입주를 계기로 5개 식품기업과 함께 식품기업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 14개 시장 군수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50.5%로 전국 평균 52.2%에 비해 낮았습니다. 다만 전주와 남원, 완주, 부안 등 4개 시군은 공약 이행과 주민 소통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가장 높은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 도의원들의 재량 사업비 몫으로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150억 원이 공개 경쟁 입찰로 집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재량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이미 편성된 본 예산 150억 원을 공개 경쟁 입찰로 집행하고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습니다. 40여 개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어제 전북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안여고와 학교법인이 성추행 사건을 방조한 동료 교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과 교육청이 종합감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 명단을 유출한 경찰은 피해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사례가 수백 가지 이른 것은 이번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